이것도 안 하고 공기업을 준비하신다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안 하세요? 당장 그만두셔야죠. 고장난 NCS 수리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에듀윌의 수리 전문가 박지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공기업 몇 개 정도 되세요? 300개? 100개? 정확한 수치보다는 나에게 맞는 공기업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나에게 맞는 곳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취업은 정보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양질의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정보를 나라장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 뭐 있을까요? 당근? 평화로운 중고나라?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맡기거나 무언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에는 나라장터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필기를 볼 거고 어떤 면접을 볼 거며 몇 명을 뽑을 거고 언제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히 써 있거든요. 다른 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발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공기업들의 최근 이슈, 석유공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발리오에서 따박따박 잘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10대 공기업이 아닌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알짜배기 정보를 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라장터가 중요한 이유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나한테 부합되는지 본 적도 없으실 거고요. 입시 같은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처럼 큼직큼직하게 얘기하는 곳이 10대 공기업이 되면요. 전공에 맞고 나의 취향에 맞는 대학을 고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장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사이트가 아예 뜨고요. 공고명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바일 버전은 한 달까지만 검색되는 경우가 많고요. PC 버전은 6개월까지 지금처럼 창이 아예 딱 떠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PC 버전을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매일매일 전날 거를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새로 올라온 채용 이슈가 있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6개월을 검색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 좀 익숙한 기업 한번 볼까 봐요. 한국철도공사 있네요. 입찰 공고 보기를 누르시면은 과업 내용서 있고요. 들어가면 채용 인원 나와 있죠. 이 채용 인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채용 인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세요? 인터넷 뉴스? 아니면은 카페? 우리 채용 진행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린 이후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이 인원을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요. 필기 4월에 한다. 필기기간 정확히 나와 있네요.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과업 세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부실 기재. 필기시험 대상 인원은 약 6만 명. 이게 시험장에 갈 인원이 될 거고 경쟁률이 대충 나온다는 거예요. 정산 항목 같은 것도 은근히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데 진행요원한테 밥값을 줄 거다. 그러면 이건 그날 중간에 식사 시간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고사장 실비에서 한 개소당 400만 원이다 했는데 50개소 기준 이다라는 말은 전국에 걸쳐서 할 것인지 특정 지역에서 할 것인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진행요원에 보시면 인원이 써 있죠. 부감독이 있다는 것은 정감독이 있는 겁니다. 사전에 내가 간 시험장에서 어떤 시험을 볼 건지 이런 거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에 집중하시면 다 있습니다. 뭔가 좀 약간 프로파일러가 된 느낌? 채용 분야별 전공 시험에 대해서 8개 과목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과목당 25문항. 필기시험은 60분 50문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느 회사들과 똑같이 한 문항당 1분 남짓한 시간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되죠. 면접 시험이랑 인성 검사는 이제 1차는 5월, 2차는 11월에 하겠다 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놨는데요. 면접을 보는 환경이나 이런 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면접 장소는 철도인재개발원이랍니다. 평소에 공공기관은 항상 열려 있었죠. 사전에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철도인재개발원에서 시험 보셨던 분들의 후기나 이런 걸로 시험장 환경을 미리 좀 보시면 긴장을 좀 더실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맥북 잘 다루네요. 한 예시로 석유공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석유공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잉크루트라든지 휴노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에겐 좀 생경할 수 있는 테드솔루션이 2021년에 채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도 기존에는 윈도우 단축키 같은 거를 물어봤었어요. 대체가 되면서 코딩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상당히 좀 이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죠. 뇌절이 왔다. 이렇게 출제사가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거냐, 6대 출제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들이 나옵니다. 사전에 정보를 득하고 그 기업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수리가 약해요, 수리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역시 나라장터에서 과업지시설 열어보시면 어떤 과목을 보는지까지 기재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리의 비중이 다소 적은 기업을 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리 안 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대신이 있을 겁니다. 전공 시험의 비중이 크거나 혹은 논술형, 서술형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격증에 좀 더 비중을 두거나 나라장터로 미리 과업지시서 확인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SOC라고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들, 이런 곳들이 특히나 자격증이나 전공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수리 파트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의외로 숫자를 다루는 금융공기업, IBK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공기업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전문가는 여러분들 자신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가장 맞는 기업, 가장 원하는 일 찾는 거, 그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도와드릴게요. 안녕. 여전히 공기업 취업이 막막하신 분들은 강남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로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에듀윌